우리의 밥상을 넘어 세계를 매료시킨 한식. K푸드 익스프레스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이 간판이랑 이런 것만 봐도 역사와 전통이 딱 느껴지네. 와, 안녕하세요. 야, 근데 와, 야 진짜 이 세월이 느껴져요, 진짜. 진짜 오래됐네요. 그냥 봐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빠! 아니 뭐야? 와 오빠!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어떻게 똑같아? 고마워요. 화장을 열심히 했어요. 그치? 어? 누구 오셨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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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nice to meet you. 나이스. 한국말 잘하죠? 아, 한국말 잘하죠? 바로 빨개졌잖아요. 아유, 설계 주셔.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그 왜 노포라고 하잖아요. 네. 나이들 노자. 네. 포자는 가게 포자. 점포할 때. 이런 식당은 과연 언제쯤 처음 생겼을까? 식당이라는 게 제가 또 조선시대 좀 사극에 더 할 말이 있느냐? 주모! 거치실장. 주모! 빨리 한 상 차려와! 아유 막 하면서 이런 술병에 식당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 주막? 주막이지 주막. 이런 외식의 가장 첫 번째는 국밥이죠. 설렁탕이라고 들었어요. 예. 설렁탕. 어,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대적인 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뭐 셀러리맨도 생기게 되고 노동자도 있고 여러 이제 도시 모든 보이 모든 거리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음식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사 먹어야 되는 거죠. 도시화, 근대화가 진행되면 집밥과 멀어지기 마련. 셀러리맨의 전심은 주로 백반집에서 해결을 하고 있었으니까 식민지기부터 계속 유지됐던 뭐 설렁탕집 그게 외식업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탕반의 민족답게 최초의 외식이 패스트푸드 국밥인 것은 당연하다. 이제 요즘에 코로나로 배달이 많잖아요. 최초의 배달은 어떤 음식이에요? 그때 배달도 아마 설렁탕이나 냉면 같은 것도 그렇게 배달을 많이 했어요. 사진도 남아 있고요. 냉면이요? 냉면을 배달의 민족, 그 전설의 서막. 냉면을 큰 널빤지에다가 막 이게 예. 싸가지고 냉면을 사가지고 절면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걸 도보로도 배달하고 또 자전거로 한 손 운전하면서 자전거. 놀라운 건 네. 인천에서 배달원이 서울까지 배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진짜. 대박 사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천에서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인천 자전거를 타고 예. 자전거를 타고? 가능한 게 그분들 허벅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네. 사이클 선수처럼 튼튼해. 냉면을 싣고 내달리는 배달원의 모습이 마치 자전거 경주대회를 연상케 했다지. 그래, 치킨 짜장면 이전 배달의 기수는 냉면이었다. 그러면 냉면이라는 음식도 아주 오래됐네요. 네, 사장님 여기 불락전골 하나 주세요. 육류와 해산물, 채소까지 한데 어우러진 불고기 낙지 전골. 전골은 끓여가면서 먹는 거였잖아요. 그 재밌어요. 그 도구 이름이잖아요. 냉개 이름이 전골이거든요. 전투병이 쓰는 전투병 그 모자? 철모를 뒤집어 놓은 모양. 그래서 이제 전립토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골립, 전립골 이런 말을 쓰면서 옛날에 그림 보면 수초를 화로에다 놓고 쑥 피워서. 와. 아니, 이 불락이란 뜻도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해산물이랑 고기랑 야채가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메인이 있으면 항상 한식에는 그 사이드 메뉴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리가 그렇지. 일단 사실 전골의 꽃, 응, 이 라면 사리. 응, 불락전골, 막 갈락전골 이런 그렇죠. 것들이 70년대에 그런 유행들이 있다가 80년대 크게 퍼졌죠. 그래서 80년대 얼마 안 됐네요. TV나 잡지에 나온 거,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어디 먹으러 가고 맛집이란 말이 원래 옛날부터 있던 말이 아니에요. 그 한식의 대전환기를 맞게 된 게 80년대 초반, 중반 그때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도로가 뚫리고 길이 좋아짐으로써 소위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시작했어요. 휴가의 개념이 생기고 사람들은 길 따라 맛 따라 나섰단다. 요 책은 8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조판이에요. 한국의 여러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관광 안내 책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에요. 15권짜리인데. 관광 안내 책자에 향토 맛집이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숙박, 음식, 특산물, 음식점, 오세암 간이식당, 한줄. 오세암 간이식당이 어디예요? 물으면 되니까, 이 시절에는. 전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야. 동해회관, 묵호, 4068번이라 국번이 없어. 국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나씩 있는 게 충청도의 그 금강가에 가면 희한한 음식을 만들어. 프라이팬에다가 피라미드를 이래 졸이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해바라기처럼 넣고 튀겨. 이게 뭐예요? 마자튀김, 피리튀김, 피리 조림. 생선 조림이 본명인데요. 요렇게 넣으니까 동그랗고 도리뱅뱅해. 돌돌 돌려놔서 이제 농당 끝에 도리도리 까꿍해갖고 도리도리 뱅뱅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리뱅뱅하다. 도리뱅뱅이 그렇게 기사화시킨 게 아주 음식 이름이 돼버렸어. 별미의 이름을 붙이고 기사가 쏟아졌다. 70년대까지는 우리가 배고파서 못 살던 시대였고 그 이전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어. 80년대 초반이 소위 레저 문화의 시작. 여행한다, 바캉스 간다, 레저한다, 외식 문화를 즐긴다 하는 거는 85년 이후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먹느냐 하는 정보가 필요해서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렸어. 그걸 제일 잘 활용한 양반이 홍성료 선생 같은 양반이 조선일보에 그거를 연재하니까 좋은 구독자가 많나. 1세대 맛 컬럼니스트 홍성유 기자는 전국 맛집을 발굴했고 잡지나 신문에 수록된 가게는 요새 말로 별점 5개 핫플레이스가 됐다. 이렇게 홍성윤 선생님 책 보고 일부러 찾아왔다. 조금 미안하긴 한데 완전 길 하나는 저희가 다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도로가 17번 국도여가지고 도로가 비좁았어요. 완전 한 도로 한쪽을 완전 저희 주차장을 만들어버렸죠. 어느 지역에 뭐가 맛있다 입소문이 난 것은 때마침 뻥 뚫린 고속도로와 넉넉한 주머니 사정 그리고 신문 잡지 덕이었다. 대구하고 강주 88 고속도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객이 많이 늘어났어요. 동서와 남북으로 빈틈없이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전국에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로 인해서 전국에 일일 생활권 마이카 붐이 생겨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부산 시내 5개 해수욕장에는 100만 명이 넘는 피서인파가 몰렸습니다. 관광이 뭡니까? 잘 먹고, 잘 보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사고. 관광과 레저, 여행에 우선되는 거는 먹거리구나. 바야흐로 풍요의 80년대. 그러니까 관광을 하면 일단은 잘 먹어야 돼요. 이 외식업의 변화에 뭐 전과 후를 나누자면 그 80년대 뭐 올림픽 전후 아니면 80년대 어느 순간에 전과 후 이렇게 일단은 요 책이 그 당시 때 선수촌에서 나갔던 그 급식 사업단 메뉴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아이템별로 그 습도 있고 그다음에 앙뜨레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러시안 그 습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준비 사항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생소한 요리였고 생소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입사할 때도 사실은 그 뭐 세계 3대 진미라고 그래가지고 뭐 포아그라, 트러플, 뭐 캐비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는 이제 생소했고 셰프지만 망고스텐 같은 경우도 동그랗게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라 먹는지 그래서 뭐 누구는 망치로도 막 깨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기했잖아요. 2022년 한국인은 다채로운 세계 음식을 즐긴다. 88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식재료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외식 산업의 발전을 그 순간 점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두환 정부가 가장 먼저 수용한 것은 이제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을 수용하겠다는 거고. 올림픽 전후로 밀려온 패스트푸드와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서양식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별식이잖아요. 별식이니까 외식을 하러 어디로 가요? 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당시에 최고의 외식은 짜장면이었다고 했지? 국밥과 짜장면에서 벗어나 서구 형태의 외식이 유행했다. 80년대 중반, 90년대에 외식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본받는 방식의 프랜차이즈나 한국 음식점들이 생기게 된 시기가 1986년, 7년, 8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외식업의 산업화를 가져온 거고요. 주인장 식성대로 차리던 한식 단품 메뉴들이 프랜차이즈화 된 것도 이 무렵. 메뉴화, 그다음에 레시피화. 어느 매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가 되었고 경상도가 충청도가 되고 서울이 돼도 맛은 다 일정합니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90년도 초에 외식업이 기업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매뉴얼 시스템이 접목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육성되죠. 그 맛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 원재료에 대해서는 본사 공급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김치를 7cm 간격으로 재단을 해야 된다. 수육을 절단할 때는 어슷하게 30도 각도로 재단을 해야 된다. 손맛에 의존하던 한식이 대량화, 정량화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센트럴 키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반조리, 완조리 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패키지에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CK라는 그 말 자체 용어가 사실 몰랐어요. 그런 말이 있나?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중앙조리시설. 하루에 우엉만 한 6,000kg? 주로 품목은 아무래도 김밥 재료겠죠. 한 8가지, 일반 라이스 종류 한 2~3가지. 그 소스류가 한 7가지 정도. 그 스프. 이거는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였었어요.
저들은 어떻게 할까? 사실 부럽기만 했었죠. 내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센트럴 키친에서 배송을 하고 그거를 이제 주방에서 간단하게 데펴서만 내도 훌륭하게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외식 산업의 기술적 발전. 조리 기술이 주방에서 특별히 없어도 어느 지점을 가도 맛이 균일하게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일상화된 거죠. 중앙 조리 시설이 갖춰지자 주방이 좁아도 인력이 없어도 전국적으로 맛과 질이 균등한 한식을 먹게 됐다. 88 올림픽 90년대 이게 그 서양 식재를 우리가 다 빨아들여서 한식화하던 결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약간 좀 그 해외 여행을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약간 좀 나라에 대한 그 개발? 89년 1월 1일 날 역사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처음 봐서 이게 뭐냐 식재료 자체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향신료 자체라는 걸 지금은 이게 고수다 뭐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알 길이 없었죠. 이러한 것들이 한식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한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오리구이를 먹을 때 지금 어디 찍어 먹습니까? 허니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지만 한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한식에 적용이 되면서 한식의 바운드리 자체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외식 문화, 뭐 이렇게 음식을 얘기할 때 만약에 육지에 치킨과 돼지가 있다면 바다로 가나요? 바다로 또 나가봐야지. 바다에 또 뭐가 강아지. 있을까? 이거 더스님 외국에서도 미국 똑같이 이렇게 회도 먹고 살아있는 거 바로 살아있는 거 잡아서 바로 먹고 잡아서 그런 식은 잘 안 먹죠. 근데 살이는 물고기는 없더라고요. 어항도 없어요.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한 곳에서 이 많은 살아있는 종류들이 그런 시장은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산 뭐가 있죠? 국내산 이제 광어 우럭이 있는데. 광어 맛있죠? 네,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갓 잡은 생선을 하루로 계속 생존시켜서 손님이 보는 눈앞에서 바로 잡아서 심지어 이제 광어 한 마리의 머리까지 숨을 쉬고 있는 숙성이 아닌 그냥 날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했던 그것이고요. 내 눈앞에서 직접 잡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한국인은 회뿐만 아니라 해산물 자체를 날것으로 또 쌈으로 즐긴다. 한국인들은 이제 막장이나 아니면 된장이나 아니면 초고추장, 채소를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니까 사실은 생선회의 어떤 자체의 맛에 대한 감멸력보다는 양념과 어울려진 생선을 먹는다. 치킨앤 맥주. 사실 그거 치킨도 원래 미국 건가요? 미국? 맥주는 독일.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한식일 수 있느냐 하는데 문화적으로 이미 한국적인 상황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포함해서 한식 되는 거 아닌가요? 반죽을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서 탄수화물까지 같이 먹는 방식은 미국에서 발달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K 회사에서. 근데 거기다 이 양념치킨은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나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 코리안 스타일 핫 치킨이라 그래요. 써 있어요 그냥. 매웠어요? 이건 한국식이에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치킨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국 치킨이라 그래요. 뭐 아까 88 서울올림픽처럼 과연 언제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을까?
정말 역설적이게도 97년도에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아픔이었던 IMF. IMF와 현재의 금융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업자 수는 10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 변동. 거리로 내몰린 이들의 창업이 줄을 잇던 IMF.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폐업을 하고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을 하게 됩니다. 치킨 시장 규모는 10%가량 커졌습니다. 모두가 치킨에서 가능성을 보고 창업에 뛰어들었다. 독창성을 갖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메뉴 개발이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 메뉴 개발을 무섭게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치킨의 본고장으로 역진출한 K치킨. At least once a week. I mean, the chicken is just crunchy. It's like I get buffalo wings at other places, a little soggy. It's not as, it just doesn't have crunch. Here, like every bite has a crunch. The sauce is so flavorful. Yeah, so I usually go for the spicy soy garlic and soy garlic, and we just kind of go like half and half so we can get a combination of both of them. So there's American chicken. There's chicken all over here. Why Korean chicken? It tastes better. I mean, like, you know, Korean chicken, like we go to a bunch of different restaurants in New York City that specializes in Korean chicken. 실제로 미국인들은 이제 프라이 치킨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가는 편인데 한국인들은 주문을 하는 순간에 이제 튀기잖아요. 그 차이는 굉장히 맛에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한국의 치킨은 어때? 양념이잖아. 또 다양하잖아. 그거 먹어본 서양 애들이 놀라워합니다. 치맥. 한국 술도 덩달아 인기란다. Oh, I love chicken and beer. I mean, it's a perfect match. You know, it's salty from the chicken, and then you drink the beer, it washes it down, and it's the best match. 하지만 만약에 그게 1990년대에 그렇게 진출을 했으면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조건은 한류 드라마나 K팝의 인기가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안정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미국 내에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의외의 한식 아세요? 미국에서는 너무 한식으로 유명한 의외의 음식이 뭐냐면 컵밥. 대학가 고시촌의 저렴한 한 끼로 생각한 컵밥이 미국에 진출했다고? Always get a rock bob, usually about the 5 or 6 spice level, so. What is the meaning of bop? Well, I think for me, it's whenever I eat it, I kind of do the little like bop dance. So that's kind of what I think is like, I have my little cup bop, I'm doing my little bop. 한식은 역동적인 문화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I love the motto, eat cup bop, hoop gold, because nowhere else in America will you find a restaurant with that kind of motto. 원하는 대로 토핑할 수 있고 특히 채소를 다양하게 가미한 한식은 건강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가 됐다니 어깨가 으쓱하다. 미국 내에서만 하루 매출이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2억이요. 하루 매출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3가지가 흥이랑 정이랑 빨리빨리입니다. 조금 한국적인 3가지의 요소를 미국 내에 넣어서 미국식으로 바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요만한 소스 하나 더 추가해도 돈을 받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도 많이 드리기도 하고 뭐냐 군만두도 하나 올려주기도 하고 잡채도 좀 주고 뭐 이러한 정들이랑 이러한 덤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한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접해보다 보니까
정말 맛있다. 진가를 인제서 한 거예요. 원래 우리 한식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가치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것을 한 번에 확 복구해버린 거죠. 그 포텐 터진다 그러죠. 지금 포텐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 26개가 새로 등재됐습니다. 동치미, 잡채, 갈비가 26개의 한국 단어가 등재가 됐는데 그중에는 치맥도 있고 삼겹살 아니면 반찬 네, 뭐 이런 단어들 뭐 먹방이라든가 많이 먹는, 그다음에 빨리 먹는, 그다음에 맛있게 먹는. 맵게 먹는.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한국의 맛이 유럽의 가정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만두 거의 뭐 폭발적인 반응. 그래서 뭐 이거는 매출로도 나타나는 거니까요. 자, 이제 한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한식의 전통성은 끊임없이 이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식을 좀 더 세계화하려면 현대화와 공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망원동에 한식 코스 요리를 하는 셰프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색깔과 변화를 입는 한식. (41년째죠) 백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맛을 고수하는 전통 한식. 내 집에서 먹는 것처럼 집에 온 느낌? 한식은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 다름을 즐기는 것. 지금은 한식을 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미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한식이라는 게 그러면은 살아있다. 언어처럼 사람처럼. 어떻게든 여기 한국화 시켜버려. 고전적인 룰 같은 거 우리는 창조적으로 깨버리거든요. 근자의 한식의 경향이 그렇죠. 우리의 스타일로. 네, 현재 스타일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한식은 반칙이다라고 좀 역설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역시. 우리 엄마가 만들 수 있으면 다 한식이다.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게 저한테는 한식인 거예요. 한 끼 든든한 식사에서 어느덧 국력으로 성장한 한식. 너무나 평범한,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런 한식이 특별함을 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국뽕? 국뽕은 뭐예요? 이 한식에 대한 자부심. 더욱더 그런 시간이었고. 한식의 세계 화이팅! 나만 틀렸네. 한식은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다.